저는 민주당이 크게 아파하지 않을 법률안이라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이 부적절하면 몇 년에 한 번은 인권위가 반대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반대와 외형상의 균형은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게 왜 외형상의 중립적을 취하는데 당이 왜 들어갑니까? 인권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반대를 있었으면 아마 우리 동료 여당 의원님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 민주당이 왜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왜 들어가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예,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이셨어요?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저 정치 성향은 없습니다. 중립적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여기에 비교했나요? 예. 왜 비교하셨어요? 유권위원회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민주통을 지지하는 유권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박성현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왜 들어갑니까 이게? 네.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민주당하고 경쟁 관계예요? 정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이 상임위원으로 앉아서 정말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좀 전에 문진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진정을 낼 정도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거치고 최후의 수단으로 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보이는 태도가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원 위원님, 쭉 PPT 넘겨주세요.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현수막을 다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이 축제에 참가하신 건 맞습니까? 경도다리 축제의 개막식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휴가 내고 가셨어요? 연가를 쓰고 갔습니다. 예, 10월 13일이 금요일이던데 연가를 내는 거야 법적으로 보장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산적한 사건들이 있는데 연가까지 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참석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현재 200 몇십 건이 진정 사건이 쌓여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밑에 직원들이 징계가 안 된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사장이 징계를 안 준다고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아직 징계를 안 받았다고 해서 거기 국과장들이 일을 안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저에게 가능하지 주어져 않겠죠.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은 차관급 신분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기 얼굴 인사를 하는 추석 때 인사하는 사람은 곧 선거 나갈 사람밖에 없습니다. 출마하세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현재로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이죠. 곧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이충상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쭉 보면 이렇게 보면은 좀 논란이 좀 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10월 12일 날 상임위 하시면서 민주당 법안도 반대해야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예, 한겨레 신문이 왜곡 보도했습니다. 왜곡 보도입니까? 예. 저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크게 아파하지 않을 법률안이라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이 부적절하면 몇 년에 한 번은 인권위가 반대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반대와 외형상의 균형은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게 왜 외형상의 중립적을 취하는데 당이 왜 들어갑니까? 인권위에서? 그래서 원래 당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만 보고 그렇죠. 찬성 반대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현실은 왜 거기에 국민의힘이 들어가고 민주당이 왜 들어갑니까? 현실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안은
반대만 하고 지금 저 민주당 내용이 의원이 발의하는 반대로 건 찬성만 해서 국민의힘과 됐습니다. 민주당이 반대로 있었으면 아마 우리 동료 여당 의원님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 민주당이 왜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왜 들어가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고 부적절하면 어느 당과라도 반대하고 법안의 내용이 적절하면 어느 당과라도 찬성해야 한다. 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예,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이셨어요?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저 정치 성향은 없습니다. 중립적입니다. 정치 성향이 없습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중립적으로 하는 보면 것입니다. 또 PPT를 넘겨볼까요? 넘어가 봅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여기에 비교했나요? 예. 왜 비교하셨어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개별사건 법률입니다. 5.18 특별법도 개별사건 법률인데, 개별사건 삶이 희생된 사람들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걸 비교해요? 예, 연관이 있는 게, 개별사건 법률은. 뭐가 연관이 있어요? 예. 이태원 참사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개별사건 법률은 유연성이 강력히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데 5.18 특별법은 5.18 특별법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18 특별법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한 게 정당한데 이태원 특별법은 그런 사유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해서 당론까지 이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민주통을 지지하는 인권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박성현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왜 들어갑니까 이게? 네.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민주당하고 경쟁 관계예요? 아니,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원하는 노란봉투법안 6개를 다 찬성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도 그중에 3개를 삭제했습니다. 예. 자, 다음 질의를 한번 하시죠. 예. 민주노총이 원하는 6개를 6개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백히 있는 것도 다 찬성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중에 3개를 삭제하셨습니다.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